여러분,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50년 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던 나라였죠. 세계는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만들었죠. 그렇게 세계가 놀랄 기적을 I 일궈냈습니다. cannot believe 그 정신이 지금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래밖에 없던 불모지에 초록빛 희망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일궈낸 기적,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농장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제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모래 언덕만이 끝없이 이어지죠. 여기서 농사라니 처음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중동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 그것도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죠. 삼성 스마트폰과 K-팝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래 위의 망상, 한국 기업의 무모한 도전. 서구 언론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사막에서 채소를 키운다고, 그건 신의 영역이라며 비웃었고, 타임스는 동양의 허풍이라고 조롱했죠.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조롱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모래뿐인 벌판에 철골 구조물 몇 개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어요.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땀을 뚝뚝 흘리며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농업 컨소시엄 소속 기술자들은 숙소 그늘에 모여 한국 팀을 비웃었어요. 그들의 대표인 앨런 모리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저것 봐, 값싼 인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한국은 복제나 하는 나라야. 기술이 아니라 미신에 의존하는 거 아냐?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 팀의 장비는 서구의 최신 시스템에 비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요. 조롱받는 걸 아는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밖을 거닐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숙소 불빛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벽에 붙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에도 길은 있다. 마이너스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요. 하지만 그 문구 앞에 서서 묵묵히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한국 기술자의 뒷모습이 왠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앨런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로웰, 저 한국 팀 곧 철수할 거야. 이건 실패가 확정된 프로젝트라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멀리서 장비를 점검하는 한국 팀을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여기 있는 걸까? 단순한 계약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답을 찾으려면 그들 곁에 좀 더 가까이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팀 리더 이상훈을 제대로 마주한 건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깊게 팬 눈과 주름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죠. 로웰 씨, 왜 여기 남았습니까?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글쎄요, 당신들이 궁금해서요. 다들 실패할 거라는데 왜 포기하지 않는지.
이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50년 전 쌀도 못 심던 땅에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정신으로 여기 왔어요. 박정희.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들은 기억을 더듬었죠. 독재자 아니었나요? 서방 언론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제 말에 이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말했죠. 독재보다 더 강한 건 국민을 일으킨 의지였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반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건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확신이었죠. 이상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황량한 들판과 굶주린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게 60년대 우리 마을입니다. 제 아버지는 보리고개마다 풀뿌리를 캐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공장이 들어왔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프리카 구호 프로젝트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저는 케냐에서 관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지 정부의 부패, 장비 관리 실패,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 결국 아이들은 계속 굶주렸고 저는 무력감에 짓눌렸어요. 그 이후로 기적이란 단어는 제게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로웰 씨, 괜찮습니까? 이상훈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날 밤 저는 박정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쿠데타, 유신, 인권 탄압. 어두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포항제철. 절망적이던 나라를 일으킨 기록들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상훈과 한국 기술자들에게 박정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상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상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로웰 씨, 같이 일하실래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본사는 관찰자로만 있으라고 했고 앨런은 한국팀과 거리를 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제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상훈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희망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8월의 사막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 10시만 돼도 온도계가 섭씨 50도를 가리켰어요. 장비들이 하나둘씩 과열로 멈춰섰죠. 급수 펌프가 고장났고 태양광 패널 절반이 모래폭풍에 손상됐습니다. 앨런 모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맞지? 한국 기술은 허상이야.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서구 컨소시엄 팀원들이 짐을 쌌습니다. 앨런은 제게도 떠나라고 강요했죠. 로웰, 자네 경력에 5점 남기고 싶나? 지금 떠나야 해.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본사 지시를 어기는 거였지만 한국 팀을 버릴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이상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망가진 펌프를 고치면서 대답했어요. 우린 이미 한강의 기적을 봤으니까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봤습니다. 한강의 기적. 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상훈은 렌치를 내려놓고 설명했죠. 6.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70도 안 됐어요. 근데 30년 만에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죠.
어떻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능을 명령했습니다. 기술도 돈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뚫으라고 제철소를 세우라고 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이상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정전이 됐어요. 발전기마저 고장난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상훈이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로엘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한편 앨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우디 정부 고위층에게 접근했어요. 뇌물과 로비로 한국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죠. 현지 신문에 익명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래에 돈을 묻는 어리석은 프로젝트, 즉각 중단해야.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정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경고했어요. 이번 주 안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계약 해지입니다. 한국 팀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저는 그날 밤 본사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남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요. 새벽 3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상훈이 중얼거렸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이들이 믿는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였죠. 이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상훈과 저, 그리고 한국 팀원 5명이 태양광 회로를 완전히 재조립했어요. 손가락엔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배선 연결합니다. 팀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새벽 5시, 태양이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이상훈이 메인 스위치를 올렸어요.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됐다. 전력 공급 정상.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래 위에 설치한 수경재배 베드에서 작은 초록빛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살아있어. 살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상추 씨앗이었어요. 겨우 2cm 정도 자란 보잘것없는 새싹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생명이 우주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훈이 무릎을 꿇고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소식이 퍼지자 현지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온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한 소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진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초록이 자란 건 처음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랍어로 뭔가를 외쳤는데 통역이 전해줬어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사막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케냐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만 믿었어요. 최신 장비와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정부 담당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새싹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사막에서? 이상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대통령은 황무지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건 그 정신의 연장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지 방송국이 취재를 왔습니다. 카메라가 새싹을 클로즈업했고 앵커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막의 기적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올라갔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대부분은 감탄과 축하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박정희가 보았던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사람의 의지가 사막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모래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국 씨앗이 아랍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죠. 첫 새싹이 돋은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추는 10cm까지 자랐고 토마토 모종도 뿌리를 내렸어요. 언론은 연일 우리를 주목했고 정부는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기상청이 경보를 발령했어요. 10년 만에 대형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는 거였죠. 풍속이 시속 100km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원 대피하십시오. 현장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정부는 즉각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죠. 모든 인원 즉시 대피. 장비는 포기하라. 팀원들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상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온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 새싹들을 버릴 순 없어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웰 씨,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공사 중에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태풍이 와도 사고가 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제 현장이에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존경했어요. 이상우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게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걸요.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상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로웰 씨, 당신은 혼자 두고 갈 순 없죠. 우리 둘이 남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어요. 그들을 태운 버스가 사라지자 사막엔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이상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쪽 지평선이 검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의 전조였죠. 한편 앨런 모리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모래폭풍이 모든 걸 쓸어갈 겁니다. 이게 오만의 대가죠. 그의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앨런의 말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기업의 실패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과 저는 온실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어요. 유리창에 보강제를 덧댔고 전력선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이상훈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오후 4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이 울렸어요. 모래가 총알처럼 온실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온실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천장의 철골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로웰 씨. 이상훈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해낼 거예요.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힘이구나. 절대 꺾이지 않는 정신이구나. 폭풍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새싹들을 지키며 아침을 기다렸어요. 새벽 6시,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방이 모래로 뒤덮여 있었죠. 온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갔어요. 유리창 몇 개가 깨졌고 외벽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구조물은 멀쩡했어요. 새싹들이 살아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경재배 배들을 확인하니 대부분의 식물이 무사했어요. 상추는 여전히 푸르렀고 토마토 모종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이상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즉시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온실 내부 CCTV 영상이 먼저 세상에 공개됐어요. 누군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놓았던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새싹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0만, 200만, 500만. 순식간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CNN이 특별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어요. K-FARM, 더 코리언 미러컬 인 더 데저트. 한국의 농업 기술이 사막의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BBC도 알자지라도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앵커들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전면 협력을 선언했어요. 오히려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한국 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라. 반면 서구 컨소시엄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앨런 모리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죠. 실패할 거라던 프로젝트가 성공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앨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어요. 오만의 대가는 그가 치르게 됐습니다. 팀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팀장님, 로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새싹들을 지켜주셔서.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꽃과 음식을 들고 왔어요. 아이들은 온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훈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어요. 로웰 씨, 이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의 박정의 정신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새싹만이 아니라 저도 살렸어요. 이상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늘 말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케냐에서의 실패가 이제야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었던 거죠.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적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한국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희망이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겨우 10평 남짓했던 온실이 이제는 축구장 100개 크기로 확장됐습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이 사막 곳곳에 설치됐고 태양광 패널이 지평선까지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초록빛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 푸른 들판으로 변했어요. 상추, 토마토, 이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 물결이 일렁였죠.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의 정식 기술 고문이 됐습니다. 본사는 제 사직서를 거부했고 오히려 승진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상훈과 함께 일하는 길을 택했죠. 로웰 씨, 오늘 수확량 보셨습니까? 이상훈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루 10톤. 한 달이면 300톤의 신선한 채소가 사막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3년 전만 해도 새싹 하나 살리기 힘들었는데. 제 말에 이상훈이 웃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을 겁니다. 50년 전 첫 고속도로 1km를 뚫었을 때 우리는 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주민 수십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식 농법을 배워 직접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토마토 정말 잘 자랐어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온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던 소년이었어요. 이제는 숙련된 농업 기술자가 됐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일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일하시니까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국 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기술이 사람을 바꾸고 가족을 지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한국식 수경 재배 시스템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여러 나라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한국 정부는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파견됐습니다. 세계가 석유로 벌던 돈보다 한국은 씨앗으로 희망을 심는다. 어느 국제 언론이 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농촌을 변화시킨 그 노래를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처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수확한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현지 가족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토마토 정말 맛있네요. 한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거라니 꿈만 같아요. 이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식사 후 저와 이상훈은 사막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아래 초록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로엘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영국 본사를 떠난 거. 전혀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배웠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정신이라는 걸.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강한지.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막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실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였죠. 사막이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곳이 됐어요. 한국의 씨앗이 아랍의 희망으로 꽃피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농사가 뭔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2년 후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행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중동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완공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 고위층, 각국 대사들,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함께 일한 현지 주민들이요.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밤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초록빛 온실들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태양광 LED가 만든 장관이었죠.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기술 고문님, 연설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공장이냐고, 기술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던져준 빵으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제 눈에 이상훈이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정신이 오늘 이 사막을 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박정희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왔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신념을 가지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필사적인가? 왜 모두가 비웃는데도 멈추지 않는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전 한강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곳 사막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정희는 말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저는 뒤를 돌아 초록빛 온실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증거입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도 생명이 자랐습니다.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어요. 로엘 씨,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이해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에게 진짜 기적이 뭔지 보여줘서. 무대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올랐습니다. 3년 전 처음 새싹을 보고 감격했던 그 아이들이요. 이제는 청소년이 된 그들이 한국 국기와 사우디 국기를 함께 들고 흔들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진정한 국제 협력이구나. 기술을 나누고 정신을 전하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것. 기념식이 끝난 후 저와 이상우는 조용히 첫 온실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곳이요. 5년 전 모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지켰던 새싹이 심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 이상훈이 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로엘 씨, 박정희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잘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더 큰 꿈을 꾸어라. 이상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분은 늘 그러셨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처음 돋아난 새싹을 찍은 사진이요.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광활한 초록 대지가 됐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흙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였어요. 토마토, 상추, 오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셨던 겁니다. 불모지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난도 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실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였죠.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 땅에서 자란 채소를 먹으며 자랄 테니까요. 로엘 씨, 당신도 이제 이 기적의 일부입니다. 이상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니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 만들어가는 용기. 그게 진짜 한국 정신이었으니까요. 별빛 아래 초록 들판이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 모습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모습을 말이죠.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여기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피어날 겁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정신은 지금도 한국의 기술과 함께 사막을 걷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해가 뜨는 사막 위로 펼쳐진 끝없는 초록 들판. 그 위를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농부들이 수확하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모래 위에도 생명이 자랐고 절망 속에도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50년 전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 사막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치들,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만들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합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을요. 감사합니다.